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 중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제 가슴에 있는 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요즘에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고 하지만 제 주변만 봐도 흔하진 않고 사회적으로도 아직은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분명 이혼 부부 중 한 명에게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과의 일을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괜히 말을 꺼냈다. 왜 그런 남자를 만났냐? 처음에 눈치채지 못했냐 등등 훈수질을 당하며 제가 눈치를 보게 될 게 뻔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곳은 제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답답한 제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난 전 남편 이야기인데요. 제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기도 하죠.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고 왜 이혼을 선택하게 됐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고 가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친구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갔다가 인연이 된 사이였어요. 남의 결혼식장에서 눈 맞는 하객들이 많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게 설마 제가 될 줄은 몰랐죠. 사실 저는 그때 연애를 할 생각도 별로 없었고 남편에게도 별로 관심이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관심 없다고 싫다고 하는데도 왜 사람 말을 듣질 않는 건지.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면서 정말 집요하게 제 뒤를 쫓아다니다가 결국 제 마음을 얻어낸 거죠. 결혼 전에는 다들 콩깍지가 씌인 것인지 그때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끈기 있고 용감하다 싶었어요. 사랑의 힘인 건지 남편의 모든 것이 좋고 단점마저 장점으로 보였죠. 하지만 가끔은 남편의 과한 자신감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원하는 건 어떻게든 얻어내야 성이 풀리는 남편은 저와 연애하기 전에도 성공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곤 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성공할 거예요. 제 입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사실 제가 스펙으로나 능력으로나 어디 가서 뒤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남들은 제가 그저 머리 좋고 운이 좋은 줄 알겠지만 사실 전부 제 노력 덕분이죠.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해서도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노력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여기서 만족할 생각 없어요. 사람이라면 늘 더 높은 자리를 꿈꿔봐야죠. 그렇지 않나요? 연애를 하기 전에는 그런 남편의 과한 자신감이 부담스러워 뭐 저렇게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사람이 있나 싶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해가 됐던 게 남편은 서울 소재권 명문대학 출신에 대기업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능력으로 인정받으며 여러 회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걸 바라는 게 당연한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욕심이 별로 없는 편인 저는 그런 남편이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남편의 가정사를 듣고는 이해가 됐어요. 남편은 현금 수완이 좋은 장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아버님 덕분에 어릴 적부터 부족한 것 없이 자랐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부모님 사랑과 여유 덕분에 고생 모르고 자랐던 남편은 중학생 시절 아버님의 장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며 크게 고생을 겪게 됐습니다.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며 살던 동네까지 떠나야 했고 반지하로 이사를 갈 만큼 형편이 나빠져서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무척 어렵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른들도 흔들릴 법한 상황임에도 남편은 오히려 그런 환경을 이겨내겠다며 부모님 대신 자신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 노력 끝에 사회의 인정을 받았고 자신의 노력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 남편의 자신만만한 모습과 야망이 삶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이구나 생각하며 저도 나쁘게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려되는 모습 때문에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런 신경 쓰이는 일들 중 하나가 결혼 전 청첩장을 돌릴 당시의 일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였고 저도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이 친한 친구들 앞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먹고 좀 취했더라고요. 그런데 취한 남편이 제가 있는 앞에서 저희 아빠의 능력과 부를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자기 인생이 풀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나 진짜 결혼 잘하지 않냐? 나 요즘 너무 행복하다. 그래. 우리도 안 그래도 부러워 죽겠다. 네가 이렇게 착하고 예쁜 재수 씨랑 결혼하다니 우리도 부러워.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예쁘고 잘난 게 다 누구 덕분이겠어? 다 장인어른 덕분이지. 야, 우리 장인어른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자수성가하셔서 알짜 사업하시는데 나 진짜 우리 장인어른만큼 부러운 사람이 없다. 암만 대기업 다니고 좋은 회사 다니면 뭐하냐? 그래봐야 주인집 월급 받는 노비 신세인 거지. 근데 회사 사장은 다르다 이거야.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게 얼마나 부럽냐? 물론 회사 운영하는 게 어렵고 힘들긴 하겠지만 내가 또 누구냐? 나야 근성과 끈기로 이 자리까지 온 놈 아니냐? 나한테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맡겨만 주시면 잘할 자신 있지. 나 우리 아버님 회사 물려받을 거다. 난 이제 노비 인생 끝이라고. 남편은 마치 저희 아빠가 회사 후계자로 자기를 점 찍어둔 것처럼 말하면서 앞으로 설렁설렁 살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취해서 그런지 제가 옆에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놀라웠고 당황스러웠지만 친구들 앞에서 오버를 한다 생각해 그 자리에서는 별말하지 않고 넘어가게 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싶어 남편에게 물어보게 됐죠. 근데 성배씨, 어제 그 말 무슨 말이야? 성배씨 우리 아빠 회사 일에 관심 있었어? 친구들 앞에서 아빠 회사 물려받을 것처럼 말한 거 진심이야? 아니, 그건 그냥 내가 오버를 좀 한 것뿐이야. 친구들이 하도 부럽다고 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았는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본의 아니게 과하게 자랑했던 것 같아. 나는 장인어른께서 혼자서 회사 이끄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니까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한 거지. 아무튼 나는 아버님 회사 관련해서 딴 마음 먹거나 욕심 가진 거 없어. 내가 회사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기도 알잖아. 다행히도 남편은 결혼 후에도 다니고 있는 회사 일을 계속 열심히 할 거고 아빠 회사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말을 해 저는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을 한 뒤에야 남편의 그런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주 우연하게 남편의 본 모습을 보게 된 일로 말이죠. 그 일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결혼 전처럼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남편의 회사 생활로 인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을 업고 집까지 데려와준 남편 친구가 있었어요. 현우 씨라는 친구였는데 현우 씨는 남편의 대학교 친구이자 같은 회사 동료로서 평소에도 남편과 자주 어울리던 친구였죠. 그래서 저도 자주 보던 얼굴이라 어색함 없이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우 씨가 남편을 집에 내려다 놓고선 남편 회사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미안해요, 현우 씨. 저 사람 완전히 취해서 집까지 데려오기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오랜만에 대학 시절 생각나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재수 씨, 그것보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저한테요? 무슨 일인데요? 그게 이런 말하면 괜히 걱정거리만 안기는 것 같아서 고민이긴 한데 저놈이 제 말은 죽어라 듣지 않아서요. 재수 씨가 말하면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을까 싶은데 성배 저놈 요즘 회사에서 평이 너무 안 좋아요. 어딜 가나 다들 성배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일 맡기면 뭐든 열심히 하던 놈이 언제부턴가 태업하듯이
일도 대충 하고 직장 상사분들 눈치도 안 보면서 가끔은 억지를 부리기도 해요. 회사 불만 불평은 입에 달고 지낸 지 꽤 됐고요. 저나 친하게 지내는 직원들과 같이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다른 직원들, 그것도 상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서슴없이 회사 불평을 쏟아내니까 다들 성배 보는 시선이 안 좋아요. 이미 다른 층 타 부서들까지 소문이 쫙 났고요. 제가 몇 번이나 따끔하게 말했거든요. 오늘도 술자리에서 붙잡고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재수씨가 한번 제대로 주의 좀 시켜주세요. 아무래도 저 녀석 재수씨 아버님 회사 믿고 저러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 종종 말해요. 회사에서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면 때려치우고 재수씨 아버님 회사로 들어가서 후계자 수업 받으면 된다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만둘 회사라고 해도 괜히 인상 나쁘게 박힐 필요는 없잖아요. 현우 씨가 해준 말을 듣고 나니 이전 청첩장 모임에서 했었던 남편의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건 남편 마음이겠죠. 그런데 저번에 청첩장 모임에서도 그렇고 이번 회사 생활도 그렇고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였어요. 특히 이번 회사일 경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남편이 저희 아빠 회사를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안일한 태도로 생활하는 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남편을 붙잡고 이번 일에 대해서 묻게 됐죠. 하지만 남편은 현우 씨가 한 말과 다르게 단순한 사내 상사와의 갈등이라고 말했고 아빠 회사에 들어갈 생각도 없다고 했어요. 그건 현우가 오버해서 말한 거야. 솔직히 요즘 내 회사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 맞거든? 부장이랑 완전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전에도 안 좋던 부장과의 사이가 더 안 좋아진 것 뿐이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 부장 노총각이라서 괜히 새신랑들한테 시비 걸고 다닌다고. 그래서 불평이 좀 많아졌던 거고 회사 일도 좀 대충 하게 된 거야. 근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내가 정말 태업이라도 했으면 그 회사에 붙어 있을 수 있겠어? 그리고 아버님 회사를 언급하는 건 내가 잘못한 거긴 한데 그냥 화가 나니까 홧김에 질러버렸던 거지. 나 아버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아버님 회사에 들어갈 생각 없어.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회사 두고 왜 갑자기 아버님 회사로 들어가겠어? 아버님께서 회사 관련해서는 일절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내가 왜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시겠냐고. 그건 진짜 홧김에 한 말이야. 홧김이든 뭐든 당신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전부 다 조심해. 당신 진심이 어떻든 주위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당신 부장님과도 계속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좋게 지내려고 해봐. 어쨌거나 당신이 부장님보단 직급도 낮고 같은 부서에 매일 얼굴을 부딪히는 부하 직원이잖아. 근데 당신이 뭐라고 으르렁거리면서 맞서고 있어. 인사고과에 좋지도 않은데 괜히 소문 돌아서 좋을 거 없어. 납득이 안 돼도 화가 좀 나도 참고 일해. 원래는 잘해왔으면서 갑자기 왜 이래? 남편 회사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건 걱정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걱정하던 생각과는 다르다는 남편의 말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그래도 회사 생활하면서 굳이 안 좋은 소문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 언행에 조심하라고 일러뒀죠. 하지만 남편은 얼마 뒤 회사 상사와 빚은 갈등이 너무 심각해졌다며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상사와 적으로서 지내게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퇴사를 결심한 남편의 결정이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 전 현우 씨에게 들었던 말 때문인지 남편이 퇴사하겠다는 그 말이 영 찜찜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현우 씨에게 남편 직장 내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남편의 주장과 다른 이야기를 현우 씨에게 듣게 됐습니다. 성배가 자기네 부서 부장님과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데 솔직히 성배가 과민 반응한 거예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될걸 자기가 굳이 걸고 넘어지니까 당연히 부장님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죠.
또 별것도 아닌 일에 성배가 예민하게 구니까 두 사람 사이가 점점 안 좋아졌고요. 그러다 최근에 성배가 부장님께 말을 좀 심하게 했어요. 회사 노예로 지내다가 끝날 놈 주제에 시비 걸지 말라고. 자기는 중견기업 사장 될 사람이라면서 또 재수씨 아버님 회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다 감정이 격해져서 막말과 욕설을 했고요. 솔직히 처음엔 현우씨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회사 생활을 하던 사람이 내 회사 상사에게 막말을 쏟아붓는다는 게 생각처럼 쉽게 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 잠시 놀라고 있었죠. 그러자 현우씨는 제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이게 제가 방금 전 말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동영상이에요. 사무실 사람들 중 한 명이 찍었는데 지금은 너나 할 거 없이 퍼져서 저도 받게 됐어요. 제 말 못 믿겠다면 이걸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선 믿고 말고가 없었습니다. 당시 일이 벌어졌던 상황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변명을 해왔습니다. 진짜 아니라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든 부장 새끼를 짓밟고 싶어서 노예 취급하다가 아버님 회사 이야기까지 꺼내게 된 거야. 속으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흥분할 때마다 마음의 소리가 나오겠지.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매번 우리 아빠 회사 이야기가 당신 입에서 나와?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 나 진짜 아버님 회사에 관심 없어. 어떻게 해야 내 말 믿어줄래? 그래, 내가 회사 다니면 해결되는 거지? 퇴사하고 아버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가면 되는 거잖아. 맞지? 남편은 끝까지 저희 아빠 회사에 관심이 없다며 자신이 퇴사 후 바로 이직을 하면 되는 거냐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퇴사 전 이직을 확정짓고 집에서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다 이직하게 된 회사에 다녔죠. 아빠 회사에 빌붙을 생각은 없다는 걸 알게 돼 마음은 놓였지만 계속해서 저희 아빠 회사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히 남편에게 주의를 줬죠. 하지만 다음 회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고 또다시 저희 아빠 회사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저번과 마찬가지로 업무 태만과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또다시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를 했죠. 이번에도 남편은 사내 갈등이 문제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의 태도가 더 문제인 것 같았어요. 자신은 믿을 구석이 있으니 회사가 자신에게 맞춰라. 나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라는 그 태도가 문제로 보였죠. 거기다 이번엔 남편의 태도가 소문이 났는지 경력직 일자리를 제안하는 회사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나 일구하는 거 길어질 것 같은데 그냥 아버님 회사로 가면 안 되나? 어차피 내가 언젠가는 들어가서 일 배우게 될 건데 미리 일 배워서 나쁠 건 없잖아. 당신 결국 이거였지? 우리 아빠 회사 믿고 이제까지 회사에서 그런 태도로 일했던 거지? 그건 아니라니까. 나는 내 생각보다 일을 오래 쉬게 되니까 아버님 밑에서 일하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하는 거야. 내가 아버님께 직접 말 꺼내도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오해할까봐 당신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야. 나 아버님께 말씀드려도 되지? 남편이 처음부터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었으면 모르겠지만 믿을 구석이 있다고 잘 다니던 회사에서 막 나간 모습 때문에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빠 회사에서 근무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를 단단히 했었죠. 그리고 아빠에게 찾아가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모두 설명한 다음 절대 남편을 회사에 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뿐인 딸의 남편이자 사위가 하는 부탁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아빠는 결국 아빠 회사를 다니고 싶다는 남편의 부탁을 수락하셨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었죠. 김서방 자네가 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한 말 아직 그대로인가? 이 사람이 끝내 아빠 회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아빠, 내가 안 된다고 했죠? 당신 정신 차려?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 아빠 회사에서 일할 생각하지 말라고. 여보, 나 정말 아버님 밑에서 열심히 일할 거야. 나도 최근에 회사 생활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는데 정말 개인적인 문제였다니까? 업무 관련해서는 문제 없었어. 그러니까 나 좀 믿어줘. 그리고 아버님도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래, 미연아. 네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 또 내가 내 사위라고 해서 회사에 문제가 될 사람을 끌고 갈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걱정 마라.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까지... 알겠어요. 아빠 결정 따를게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 제 귀에 들리면 그땐 바로 자르세요. 사위라고 봐주지 말라고요. 그래, 알겠어. 네가 말하면 그렇게 하마. 그럼 가장 큰 고비는 넘긴 것 같고, 자네에게 아직 못 들은 대답이나 들어볼까? 네, 여전히 아버님 밑에서 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회사에서 자네가 일을 하는 걸로 하는데, 자네가 지금 당장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엔 좀 힘들 것 같아. 자리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직원들 이해도 얻어야 해서 말이지. 그렇다고 제법 경력이 있는 사람한테 말단 일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알고 지내는 사장님 회사에서 자네가 일을 하다가 넘어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일도 우리 회사 일과 비슷해서 업무 익히는 데 좋을 거고, 나중에 회사로 들어와도 지금 들어오는 것보단 회사 직원들 사이에 말이 적게 나올 것 같은데. 내가 특별히 부탁해서 자리는 만들어 놨네. 자네만 허락하면 바로 그쪽에서 일을 다닐 수 있을 거야. 저도 아버님 말씀대로 하는 게 업무적으로나 사내 분위기상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럼 자네는 간단하게 이력서 정도만 그쪽으로 보내게. 내가 박 사장님께 말해 놓을 테니. 앞에서는 저도 마지못해 수락하는 척했지만 아빠를 따로 만나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아빠가 지인분께 부탁해 들어가게 된 회사에서까지 남편이 전과 똑같은 짓을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첫 출근을 하기 전부터 절대로 저번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잘 듣는 남편이었다면 애초에 저번과 같은 일들은 없었을 테니 계속 걱정이 됐고, 그 걱정은 남편이 회사에 출근을 하고 나서도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지 전에 다니던 대기업보다 좋지 않은 조건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좋은 태도로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빠, 그 일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오면 맨날 회사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있다고, 일도 재밌다곤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아빠 지인분께서는 따로 말씀은 없으세요? 걱정 마라. 네 남편 그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으니. 아빠도 사위 되는 사람을 딴 집에 맡겨놓으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 우리끼리 하는 우스갯소리지만 그냥 계속 자기네 회사에서 근무하게 두면 안 되겠냐고 말하더라고. 중간에 데려갈 거면 그냥은 안 되겠다면서 값을 좀 받아야겠다고 하고. 김서방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도 네 남편 능력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잖니. 김서방 말처럼 정말 이제까지 만난 상사들과 상극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난 2번의 일로 정신을 차렸을 수도 있어. 또 내 지인 회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쨌거나 그 회사 생활 잘 하고 있고 적응하려고 먼저 노력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네 걱정도 좀 접어둬라. 네 남편인데 네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 아빠가 해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죠. 설령 남편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더라도 아빠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회사 후계자가 되려면 정신을 차린 척이라도 계속해야 됐으니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몇 년간 부렸던 말썽이 이대로 끝나는 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지난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일종의 맛보기였다고 할까요? 그 인간 인성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예상할 수 있었던 일들에 불과했죠. 그 대단한 일이 벌어졌을 시기는 남편이 회사에 입사해 1년 정도 흘렀을 당시였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서 전화 연락이 왔어요. 부부 사이긴 하지만 웬만한 연락은 메신저로 하다 보니 남편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보며 무슨 일이 생겼다고 예상했죠. 그래서 급히 사무실을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전화까지 했어? 큰일 생겼어? 당신 아버님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쉬쉬하고 있었던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 아빠 회사가 왜? 무슨 일인데? 당신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야? 딸인 당신이 우리 회사 사장보다 소식이 늦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버님 회사 압류 들어왔다면서? 뭐? 아빠네 회사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난 당신한테 처음 듣는 말이야. 그 말 진짜야? 당신이 뭘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당신도 몰랐다고? 아이씨, 정말 나도 제발 내가 들은 내용이 아니길 빈다. 근데 확실한 것 같아. 우리 회사 사장이 전화하는 걸 우연히 엿들었는데 아버님 회사 이름 나왔고 아버님 성함도 나왔어. 아이 진짜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당신도 몰랐다고 하니까 우선 알았어. 나 퇴근하고 바로 아버님 댁으로 갈 테니까 당신도 회사에서 바로 와. 아버님께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자. 전 정말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가 힘들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굳이 일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께 회사 이야기를 물어볼 때는 늘 별 문제 없냐는 형식적인 질문만 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매번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압류가 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니 걱정이 됐습니다. 회사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몸은 회사에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었지만 정신은 이미 부모님 댁에 가 있었죠. 이후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곧장 부모님께 전화하며 집으로 찾아가게 됐어요. 엄마, 어떻게 된 일이야? 회사 압류됐다면서. 상황이 안 좋으면 말 좀 하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내가 우리 부모님 일을 딴 사람 입을 통해서 들어야 되겠어? 어떻게 된 거야?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데. 아유, 누가 너한테까지 그런 말을 전했다니? 별거 아닌 일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신경을 어떻게 안 써? 그런 말 하지 말고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말해. 이럴 때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 할 거 아니야. 얘도 참. 정말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이라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압류가 들어와서 그렇지 별일 아니야. 일주일 내로 해결될 일인데 자금이 제때 안 돌아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자세한 건 너희 아빠가 설명해 줄 테니까 너희 아빠한테 들어. 지금 바꿔줄게. 엄마는 제 예상과 달리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상황이 너무 막막해 모든 것을 포기한 목소리의 차분함이 아니라 정말 별일 아니라는 것처럼 평온한 상황에서 나오는 목소리였죠. 그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전화를 바꾼 아빠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별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죠. 복잡한 이야기였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아빠 회사가 받아야 하는 미수 대금과 보내줘야 하는 미수 대금이 있었는데 아빠 회사에서 대금을 받아야 하는 쪽은 오래전부터 거래하던 곳이었고 당시 해당 업체 상황이 좋지 않아 아빠가 대금 결제일을 미뤄주며 기다려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또 저희 쪽에서 대금을 보내줘야 하는 곳도 전부터 거래를 하던 곳이었는데 원래 사장님께서 은퇴를 하시며 자식에게 운영을 맡기셨는데 잠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이전의 날짜에 맞춰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기다려줬는데 새로운 사장님께서는 그 점이 용납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대금의 일부가 들어오지 않자 법적으로 먼저 행동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미수 거래 대금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었어요. 대금은 일주일 내로 해결이 된다고 했고요. 회사에 빨간 딱지가 붙고 압류가 된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다행히 심각한 일은 아니었던 거죠.
마음이 놓인 저는 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발길을 돌릴까 하다가 이왕 출발도 했고 남편도 퇴근 후 바로 온다고 했으니 그대로 부모님 댁으로 향했죠. 그리고 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중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어쩐 일인지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 별일 아니라고 남길까 생각도 했는데 어차피 만나서 알게 될 일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생각을 접었죠. 그런데 제가 부모님 댁에 도착하고 나니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몇 분 차이로 부모님 댁에 도착을 한 것 같은데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저희 부모님께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아무리 아버님께서 세우고 이뤄낸 회사라고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가족들에게 말씀을 하셔야죠. 결국 아버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셔서 가족들도 피해를 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가족을 그렇게 못 믿으세요? 사위인 제가 회사 일에 대해서 알게 되면 훔치기라도 합니까? 왜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으세요? 김서방, 자네 지금 뭘 잘 모르고 하는 말 같은데 자네가 듣게 된 이야기들 전부 오해일세. 그 사이 미연이랑 연락이 안 된 것 같은데 자네가 오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선 미연이한테도 설명해서 오해를 풀었으니까 자네도 우선 진정 좀 하고 앉아서 얘기 좀 듣지. 네? 그럼 그 사람도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요? 분명 아까 낮에는 나보고 모른다고 했는데? 역시 나만 쏙 빼놓고 집안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랬던 거라고! 아직 오해가 풀리지 않은 남편의 흥분한 모습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반응이 너무 격렬하다 싶었어요. 장인 장모님을 걱정한다는 모습보다는 화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아빠가 진정하라는 말에도 말도 안 되는 오해와 흥분을 하는 모습의 남편을 보게 되니 저도 좋게 말이 튀어나오진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놀라서 목소리가 높아질 수는 있어. 근데 화를 내면 어떡해? 아빠가 진정하고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하잖아. 오해라고. 그럼 진정 좀 해. 설령 회사가 잘못됐다고 해도 당신이 화낼 일이야? 당신이 뭐라고? 뭐야? 당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그나저나 당신 아까는 나보고 아버님 회사에 관련해서 모르는 이야기라며? 근데 말이 다르잖아. 당신도 알고 있었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전화 받기 전까진 몰랐어. 퇴근하고 여기로 오는 길에 전화하면서 별일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당신 지금 우리 부모님께 실수하는 거니까 얼른 진정하고 우리 아빠가 하는 말 들어. 오해?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 내가 혹시나 해서 회사에도 가봤어. 가봤더니 빨간 딱지 붙어져 있던데? 이 상황을 그 빨간 딱지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나보고 무슨 설명을 더 들어보라는 거야? 당신 진정 안 해? 그런 상황 아니라고. 잠시 자금이 멈춰서 그러지 곧 해결될 일이야. 그리고 당신이 왜 난리야? 회사가 잘못됐다고 해도 당신이 무슨 피해를 봤다고? 내가 피해가 없긴 뭐가 없어. 내가 누구 믿고 그동안 회사를 그렇게 다녔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도 그 말도 안 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당신 아버지 회사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저딴 회사에서 그딴 월급 받으면서 다녔을 것 같아? 나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밀려 들어왔던 사람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원하는 조건으로 골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당신은 지금 내 꼬라지가 어떤지 안 보여? 나 누구한테 어디 다닌다고 말 꺼내기 부끄러워. 말해도 못 알아듣는 회사 설명하기 부끄럽다고. 근데 내가 왜 이런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건데? 내가 왜 그러고 있었던 건데? 전부 당신 아버지 회사 때문 아니야. 여기서 일 배우면서 기다리면 회사 입사시켜준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 당신 아버지 회사 저 모양 저 꼴 될 줄 알았으면 원래 다니던 회사 열심히 다녔을 거야. 거기서 잘해서 최연소 부장, 최연소 전무, 최연소 사장 되려고 못 빠지게 열심히 일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전에 했던 말이 맞는 거지? 당신 우리 아빠 회사 믿고 이제까지 회사 생활 엉망으로 하고 있었던 거 맞았지?
지금 그게 중요해? 아이씨, 이제 어떡할 거야? 당신하고 당신 부모 때문에 꼬인 내 인생 어떻게 다시 풀 거냐고! 저희 아빠 회사가 망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남편은 아빠와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오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전 회사에서 했었던 행동의 책임을 저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빠 회사가 없었다면 이전에 다니던 대기업을 열심히 다녔을 거라고 말이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고 물어봤을 때는 정말 사내 갈등이라고 열변을 토해가며 말하더니 이제 와서 우리 아빠 회사 믿고 그렇게 행동했었던 거라고. 우리 보고 자기 인생 책임지라고 말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순간 부모님께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쩌다 저렇게 한심한 인간을 만나 부모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만드나 싶어서 말이죠. 우선은 남편을 부모님 댁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했어요. 이혼하니 많이 싸워도 부모님이 안 계시는 밖에서 싸워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계속 아빠에게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차분하게 남편을 진정시키려던 아빠도 목소리를 높이시며 남편을 나무라셨죠.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계속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자네 말만 할 거야? 자네가 오해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오해를 풀어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진정 좀 하고 앉아서 설명을 들어볼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고 말을 함부로 해? 내 장인으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일세. 진정 좀 하고 내가 이제부터 하려는 말 들어봐. 진정? 이것들이 날 얼마나 더 나락으로 빠뜨리려고 수작질이야. 됐어. 이제 다 필요 없어. 장인으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웃기고 앉아있네. 장인도 사위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자격을 갖춰야 하는 거야. 알아? 근데 당신은 나한테 장인 대접받을 자격이 없어. 나도 그지 같은 장인 필요 없다 이거야.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장인 대접이 어쩌고 어째? 왜? 사위놈한테 막말 듣게 되니까 당황스럽나 보지?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랬어. 사위놈 입에서 이런 말 안 나오도록 처신 잘했으면 이따위 대접 받지 않았을 거 아니야. 늙은 노인네. 능력 안 되면 욕심을 줄이기라도 하지. 끝까지 쥐고 있다가 일을 이 꼴로 만들어? 그러게 진작에 나를 회사에 꽂아서 돕게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자네 정말? 남편은 결국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 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흥분해 막말이 나왔다곤 하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빠도 막말을 내뱉는 사위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화를 내시자 남편은 막말로도 모자랐는지 조롱과 쌍욕을 섞어가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빠에게 주먹으로 한 대 맞고 나서야 욕설과 조롱을 멈췄죠. 인간 덜대먹은 새끼. 너 같은 놈도 사위라고 신경 써주려고 했던 내가 등신이지. 말하는 걸 들어보니 내가 자네 인생을 꼬아놓은 것 같던데. 다시 제 위치로 돌려놓으면 되겠지. 그럼 기다려보라고. 박 사장, 날쌔. 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부탁한 놈이 있잖나. 김성배. 사위놈은 무슨. 그놈 이제 내 사위 아닐세. 어쨌든 김성배 그놈 오늘부로 해고하게. 아니 따로 사직서 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지금 그놈이 내 앞에 있는데 자네 회사에 불만이 아주 많더라고. 거기다 자기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그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리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열받아서 대단한 보복할 것처럼 말하더니 겨우 한다는 게 해고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거였어? 그러면 내가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 거지 같은 회사에 붙어있게 해달라고 빌 줄 알았나 보지? 나도 바라던 바야. 안 그래도 내가 그 그지 같은 회사 내일 당장 때려치우려고 했는데 출근도 하지 않게 해줘서 고맙네. 아이 사장님 거기 듣고 있습니까? 저도 그 코딱지만한 회사 다닐 생각 없으니까 당장 해고시켜 주십시오.
뭐 이걸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괜한 트집 잡지 않겠습니다. 트집 잡아서 빼먹을 게 있어야 저도 빼먹을 생각을 하죠. 뭐 있지도 않는 회사 건드려봤자 저만 시간 낭비고 손해니까 당장 해고시켜 주세요. 네? 자, 됐지? 이제 뭘 더 어떻게 할 거야? 해고까지 시켰으면 또 뭘 더 할 건데? 내 앞길 어떻게 막을 거냐고. 내가 이전에 잠깐 백수 생활했다고 사람 개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거야 내가 당신 회사 들어가려고 눈치 보고 있어서 경력직 채용에 지원 안 해서 그렇지. 나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 입사해. 알아?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어느 회사에서든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망한 중소기업의 사장 주제에 날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마. 당신 때문에 잠깐 인생이 꼬여서 그렇지 내 능력과 노력이면 전처럼 살 수 있으니까. 저희 아빠가 자신을 해고시킨 일에 대해 아무런 피해도 없다고 말한 남편은 자기 능력과 노력이면 충분히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남편을 보고 비웃기 시작하셨어요. 하하하, 젊은 나이에 패기라고 해야 할지 객기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자네 지금 무슨 짓을 벌인 줄은 알아? 자네 스스로 자네가 얼마나 패급인지 소개한 거야. 자진해서 채용 블랙리스트에 자네 이름 올린 거라고. 자네 회사 사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모르나? 자기 회사 사장 양력도 한번 확인 안 해봤어? 뭐라는 거야? 왜 갑자기 묻지도 않은 말에 말대답을 하고 있어? 자기 무덤 판 줄도 모르고 있는 놈이 하도 우스워서 내가 말해주는 거네. 자네 회사 사장님, 자네가 계속 말하고 있는 대기업 중 한 곳에서 임원까지 지내신 분이야. 그뿐인 줄 알아? 지금도 대기업 임원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기업 사장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회장님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런 분 입김이 좀 대단할까? 아무리 요즘 사내 갑질이나 비리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상사가 하는 말에 신경 쓰고 웬만하면 지시대로 하려는 게 사내 사정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자네 이름 거론하면 경력직 채용이든 스카웃이든 막을 수 있다는 말이지. 뭐 막지는 못하더라도 자네에게만은 더 엄격한 기준을 내세울 수도 있겠고. 여기 사장님께서 여태 우리들이 나눈 대화를 다 듣게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고. 아빠의 말을 듣고 난 남편은 잠시 멈칫하긴 했지만 이내 믿지 못하겠다는 모습으로 아빠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다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빠가 괜히 겁을 주려고 한 말이 아닐까 싶어서 그 박 사장님이라는 분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 결과 그 박 사장님께서 과거 대기업 임원이셨고 현재 재계 모임 회장직을 맡고 계신 게 맞더라고요. 짤막하게 회장직을 맡고 계신다는 뉴스 기사와 함께 골프 모임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그제야 남편은 아빠의 말이 사실임을 알곤 조금씩 얼굴이 굳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자신도 바로 인정할 수는 없었으니 현실을 부정하곤 있었지만 남편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앞으로의 일에 피해가 오진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날 보여주는 건데? 뭐 한때 임원이었던 사람이 한둘이야? 겨우 모임 회장 가지고 뭘 어쩌라고? 그 모임 회장직이 회사 CEO라도 돼? 아니, 회사 CEO라고 해도 강압적으로 누굴 뽑지 말라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누구든 나랑 관계가 어떻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먹히지도 않는 협박하지 마. 누가 뭐라고 했어? 그냥 사실만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아빠 회사 압류된 건 맞는데 아주 잠깐일 뿐이야. 아까 말했지? 자금이 안 돌아서 그렇다고. 다음 주에 들어오기로 한 미수 대금만 들어오면 바로 해결되는 일이니까 문제없는 회사 괜히 이상하게 말하지 마. 뭐? 진짜야? 내 말 믿든 안 믿든 이제 당신과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장인어른 장모님 되는 분들 앞에서 이 난리 피운 걸 보면 나랑도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설령 당신이 나랑 이혼 생각이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 내가 당신 같은 사람과 더는 살 수가 없어서 이혼 소송할 거야. 그렇게 알아. 나도 네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다 무너져가는 집안에 붙잡혀 있을 생각 없어. 뭐 이혼하자고 했지? 그래 해. 이혼하자고.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남편은 끝까지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고 제가 먼저 꺼낸 이혼을 하자고 말했어요. 뭐 저로서는 다행이었죠. 남편과 이혼을 하며 괜한 감정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남편과 이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시간이 흐르며 저희 아빠 회사에 문제가 없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됐지만 끝까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남편과는 합의 이혼으로 헤어지게 됐죠. 하지만 영원히 받지 못할 것만 같았던 남편의 사과를 결국엔 받게 됐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말이죠. 평소와 같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이혼을 하면서 제가 데려가게 된 반려견에 대한 안부를 묻더니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땐 무슨 이유에서 연락을 해오는지 몰랐지만 남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 무시를 했죠.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부모님 댁으로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혼 후 부모님 댁에서 같이 지내고 있던 중이라 얼떨결에 남편을 맞닥뜨리게 됐죠.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나온 저를 보고 놀란 것도 잠시 곧장 저희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제 뒤에 계시는 아빠와 엄마를 보곤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죠.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흥분해서 해서는 안 될 짓과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네? 자네랑 나 사이에 무슨 볼일이 더 있다고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비는가? 나는 자네와 볼일 없네. 그러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얼른 내 집에서 꺼져! 아버님, 저 취직길이 막혔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회사 사장님께서 주변 분들께 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저를 만나주려고 하시지 않아서요. 아버님께서 자리 한번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전 일은 제가 이렇게 머리 받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땐 그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이더니 갑자기 왜 이러나? 그리고 자네가 한 말처럼 겨우 모임 회장직이나 하는 그 사장님께서 뭔 힘이 있겠어? 아무래도 자네가 착각하는 모양이네. 그러니 이만 돌아가게.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이러다 영영 취업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과거 제가 한 잘못 용서해 주시고 제발 그 사장님과 만날 수 있게 자리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일은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제 이야기라도 좋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허, 이 사람 이거 왜 이래? 나나 사장님이나 자네 얼굴 볼 일 없다니까? 우리가 자네 취업길을 막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나가게. 아니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 무슨 일로 찾아왔나 싶었는데 전에 아빠가 말한 것처럼 남편이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유를 재계 모임 회장직을 맡고 계신 사장님 입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빠와 사장님께 뒤늦은 사과를 전하려고 찾아온 거였죠. 하지만 아빠는 박 사장님께서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남편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일에 대해선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정말 아빠와 그 사장님 입김으로 남편이 취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물어봤는데 좀 애매했습니다. 반은 아빠와 사장님 입김이 맞는 것 같았고 반은
남편이 이전 직장에서 벌인 전과들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아빠, 진짜 사장님이랑 아빠가 저 사람 안 좋게 말해서 취업이 안 되는 거야? 아이,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니?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자. 그렇더라도 어느 한 사람 곡 집어서 취직 못하게 할 수 있겠어? 회사가 크면 클수록 그런 행동을 더 못해요. 저놈이 대기업 취직이 힘든 건 이전에 지가 개판으로 행동해서 그런 거지. 물론 우리가 다른 사장님들께 저놈에 대해서 말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입김이 대기업까지 미치지도 않지. 그 외에 다른 기업은 좀 다르긴 하지만. 다르다니? 좀 작은 회사들의 경우 사내 문제 있는 놈들을 기피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저놈이 다니던 회사에서 한 말과 행동을 좀 알려줬지. 사람 뽑을 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에서 저놈을 안 받는 건 지가 잘못 행동했기 때문이고, 이후에 눈높이를 낮췄는데도 취업을 못하게 되면 그땐 나랑 박 사장님 때문인 게 맞겠지. 결국 남편은 이제까지 저희 아빠 회사를 자신의 든든한 백으로 생각하고 회사에서 깽판을 쳤었던 업보를 그대로 받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몇 차례 더 아빠를 찾아와 빌었어요. 당연히 박 사장님께도 향했다고 들었고요. 하지만 두 분 모두 남편을 만나주지 않았죠. 그 시간이 꽤나 길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남편은 취업을 못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발길이 끊겼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봤는데 듣자 하니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맨날 자신을 대단하게 평가하고 중소기업을 무시하던 남편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니 우스웠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말이죠. 또 저는 이번 일로 인해 사람의 어떤 단면도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애초에 제가 전 남편의 돈과 성공에 대한 욕망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어도 됐을 테니까요. 뒤늦은 후회일 뿐이지만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호된 경험을 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습니다. 부디 다음 사람은 뭐든 적당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인사드리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